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깐깐한 패밀리라는 그 법인체를 외식업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깐깐한 족발 패덱이라는 그 생대패 삼겹살 전문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족발을 선택한 이유는요, 간략해요. 배달, 홀, 포장, 배달 3박자가 되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족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대형 평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사장님들과 똑같이 작은 평수부터 시작했어요. 20평 매장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는 60평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대패 삼겹살 전문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는 저도 녹록지는 않았어요. 외식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맨 처음에 인테리어 같은 거를 사기당했는데, 현재 보시면 바닥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드러난 바닥에서 2년 동안 장사를 하고, 비가 새고 트렌치가 뭐 마감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 현재 그 배달은 저희 업소 같은 경우는 8시간만 배달을 하고 있어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족발이다 보니까 12시부터 판매는 하지 않고 삶은 거를 바로 팔기 때문에 8시간만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그 첨단하고 수완하고 용봉이라는 지점에서 저희가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배달 매출 같은 경우는 6대4 포지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원래 예전 매장 같은 경우 5대5 포지션을 가장 좋아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매장이 좀 크다 보니까 6대4 비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그 연 매출은 36억 정도 나오고요.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11억 정도 나옵니다. 아마 그 이 포지션이 8시간만 배달해서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면 배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런 구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배달을 직접 해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초창기에는 저도 배달을 2년 동안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야 현장에는 가면 답이 있고 현장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직접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할 때는 미소와 인사 이런 것들로 손님에게 신뢰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배달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배달 대행도 있지만 저희가 가서 뭐 헬멧을 벗고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직접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혼자 사는지, 여자가, 남자가 혼자 사는지, 아이가 사는지, 노부부가 사는지, 그리고 뭐 대가족이 사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데이터 노트로 만들어서 체크를 좀 해가지고 관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약속인데요. 약속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11시까지 갖다 주세요. 1시간 뒤에 갖다 주세요. 이런 시간 약속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집들 계시죠? 아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벨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노크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아까 얘기한 그 데이터 노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기록을 많이 해서 유용하게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단지 부착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전단지 그냥 원룸에다가 자색 전단지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높은 층 올라가면 높은 층에서 붙이고 내려오는 그런 단순한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색 전단지를 좀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우리 동네 1등 피자집에 피자를 한 달 동안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자집 사장님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뭐 여기 근처에 족발집을 하는 사장인데 사장님 저랑 협업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네 그 배달 나가실 때 저희 전단지를 껴주고, 저희 배달 나갈 때 사장님 전단지를 같이 해서 협업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사장님이 흔쾌히 좀 허락을 해주셨어요. 초창기 때 이런 협업에서 굉장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배달에. 그래서 배달은 직접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케팅 빼고 더하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범위하게 저희가 모르잖아요. 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케팅은 모든 곳에 안테나를 심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안테나를 심는 것과 안 심는 거는 손님이 오는 게 한 6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는 홀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배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배달형 블로그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포장형 블로그, 배달형 블로그로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블로그는 배달형 블로그를 찍어보면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 포장형 블로그를 찍으면 그 고객이 포장을 왔을 때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장이 있는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위생 상태도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객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없는 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매장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장형 블로그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치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맛집 페이지 같은 경우는 10만 명, 20만 명 이상의 페이지들을 다 선호해서 올리시죠. 우리 뭐 서울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돈 내고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단품 메뉴를 하나 올리는 것보다 여러 메뉴를 같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면 후라이드 치킨을 하나 찍어서 올리는 효과보다 한 앵글에 나오게끔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마늘 치킨 이런 간장 치킨 종류를 앵글에 한 상에 나오게끔 찍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서 겪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맘카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는데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역 맘카페는 들어가서 맘카페에서 내가 손님을 얻는 것보다 내 경쟁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경쟁자가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지? 내 경쟁자는 뭘 하고 있지라는 걸 파악하면 굉장히 맘카페에서 효율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맘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뭐 남자 아이디로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아이디로 가입하셔가지고 동향을 먼저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동향을 살핀 다음에는 그 자기 음식점을 홍보하는 글들은 올리시면 안 돼요.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맘카페 같은 경우는 그 카페장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죠. 제휴를 맺으면 뭐 20% 할인을 해주겠다. 우리 집에서 맘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은 뭐 다른 분들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어플 들어가서 서비스 주는 것보다 다른 품목을 주세요. 같은 품목을 주지 마시고 맘카페 분들은 좀 특별하게 다른 품목을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오픈 초기 그리고 신메뉴가 나왔을 때 가장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전단지 같은 경우 꼭 굳이 돌리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나누세요. 그래서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을 주차별로 돌립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주차별로 돌아간 다음에 그거를 그 주차별로 돌아간 데서 제일 많이 콜수가 나온 지역을 집중 배포하세요. 그 지역이 콜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지역에서 그 우리가 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배포하시는 게 좋고요. 책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제 책자는 기본적으로 쿠폰북 많이 하시죠. 요즘은 그 책자가 많이 없어져서. 근데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쿠폰북도 똑같아요. 쿠폰북 선택할 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폰북은 책이 두꺼운 걸 보면 됩니다. 그 쿠폰북이 가장 배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쿠폰북은 두꺼운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역에서 그 쿠폰북들 보시면 뭐 8개 있는 지역도 있고 뭐 3개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8개가 있다라고 하면 책 두께를 먼저 선정하시고요. 똑같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배포하세요. 똑같이 겹치는 주차에 배포를 하면 콜수가 들어오는 게 반비례되더라고요. 항상 해보면. 그래서 저희는 배포를 1주, 2주, 3주, 4주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114 우선 안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선 안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방이동 중국집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이동에서 중국집을 연결해 줬던 게 우선 안내 서비스입니다. 순번대로 연결해 주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도 지금 한 5년 동안 장사하면서도 우선 안내를 끊어본 적은 없어요. 콜수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광고비에서는 많이 먹이는 게 고객들한테는 좋기 때문에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 같은 경우도 콜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 안내 같은 경우는 안내 멘트나 뭐 영업 종료 멘트, 그다음에 재료 소진 멘트 같은 것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수막은 좀 비례할 것 같은데 지방 지역 같은 경우 현수막이 굉장한 위력을 내요. 지금 오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위력이 없겠지만 오픈을 예정하시거나 오픈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을 2개, 3개씩 걸지 마시고 10개, 20개, 25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많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 때는 자기 그 메뉴에 추구하는 본질의 글씨만 써서 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아까 얘기하면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가장 맛있는 치킨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호,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차가 타고 가고 있을 때 글씨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타켓 마케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켓 같은 경우는 다 발로 뛰어야 되는 마케팅입니다. 저가 했던 똑같은 그 실사례인데요. 관공서나 회사, 공장, 대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냐? 할인권을 배포해 주세요. 저희 이제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 찾아가면 총무님, 과장님, 그리고 동아리 회장님 이런 분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을 해 주시면 식사권을 드려요. 식사권을 미리 드립니다. 20% 할인권, 단체로 몇 개를 주문했을 때 20% 할인권, 그다음에 식사권, 그리고 그 한 번 주문을 그렇게 단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식사권 한 번 또 주세요. 그렇게 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체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 타켓으로 해서 족발을 뭐 3시 전에 뭐 100개 정도, 50개 정도 이렇게 파는 그 여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타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업체 같은 경우는 당구장, 모텔, 스크린, 골프존 이런 부분에서 배달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이거는 쿠폰북을 같이 활용하세요. 동호회 동아리 같은 경우는 관공서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병원 한방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하기 좋은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모두들 다 영업을 잘 안 하고 계시죠. 혹시 그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부 아줌마를 먼저 공략합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저희 자석 전단지를 다 뜯어버려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병원 종합병원 들어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주머니를 먼저 찾아가요. 이모님, 저희 그 자석 전단지 보름만 안 띄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족발 하나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이나 쿠폰을 주고 이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보름 동안 전단지를 못 띄게끔 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 사서 들고 가서 간호사실 데스크에 주고, 그리고 단체로 오시면 할인을 또 해주고 배달 시켜주면 할인을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석 전단지도 보름 동안 유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 병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실제 배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배달을 딱 갔는데 병원에서 시켰던 사모님이 집에서도 또 시켜 드시는 거예요. 오, 사모님 왜 여기 사세요? 근데 병원에서 맛있게 느꼈기 때문에 집에서 이어지는 재주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타켓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많이들 하고 계시죠? 손편지는. 저희도 예전부터 손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편지는 실질적으로 그 요즘 스티커 제작들 많이 하시죠? 저희도 제작해서 써봤는데 이건 감성이 아니에요. 손편지는 손으로 써야 감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티커 같은 제작으로 물품으로 감성을 팔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감성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글씨도 뭐 생신이라고 하면 저희 써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배달 직접 다닐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어요. 손님한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할까? 고객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저희 카피 문구가 우리 아이가 먹지 못한 족발은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카피 문구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잘 챙기고 싶어서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배달 가면 아이가 같이 뛰어오면 먼저 사탕을 주지 말고 어머니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혹시 뭐 아이 사탕 하나 줘도 될까요? 뭐 추파춥스 하나 줘도 될까요? 뭐 음료수 하나 줘도 될까요? 킨더조이 하나 줘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환심을 좀 많이 샀어요. 킨더조이 같은 거나 이런 걸 주면, 뽀로로 같은 걸 주면 아이가 또 재주문을 요구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엄마 족발 먹고 싶어, 킨더조이 먹고 싶어라는 재주문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또 이 아이 빼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을까 굳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달 가면 항상 배달에 있는 굽은 절대 그 발로 만지지 않고 손으로 다 하고요. 배달 가면 굉장히 돈 받을 때 뻘쭘합니다. 굉장히 이 시간이 뻘쭘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신발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고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자료 영상을 위해서 찍은 거고요. 배달 가서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고 하고 나서 굉장히 또 고민을 또 하게 돼요. 신발 정리 외에 또 다른 건 없을까? 고객들한테. 근데 전화가 자주 옵니다. 사장님이 좀 배달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와요.
아, 도대체 왜 나한테 배달 오라는 거지? 예? 사장님이 배달해 주세요라는 경우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버려드렸어요. 어머니 버리실 거 없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RF 카드나 이런 게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엔 이렇게 돼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버려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재주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달대행이 성행하고 있지만 배달대행을 다 유지하는 것보다 사장님들이 한 번씩은 직접 배달을 현장에서 가보시는 게 저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장엔 답이 있고 현장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사장님이야말로 이런 팁들을 더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저보다. 감성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손편지, 아이 선물, 그리고 신발 정리나 분리수거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는 좀 금수저예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저 금수저 같이 생겼죠. 네.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유산도 제가 좀 많이 물려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난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생에서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제 삶을 원망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주어진 삶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역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난도 제가 다 이겨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장님들도 환경은 다 똑같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로또를 사지 않고 1등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